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주택가의 밤. 실외 배변을 위해 밤 산책을 나온 연지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10걸음이 채 넘지 않는 집 앞 골목만 겨우 오가는 반려견. 틈틈이의 눈 건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천이나 이런 데 가도 되는데 거기는 자전거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그냥 안 가고 그냥 여기 집 앞에만 살짝만 그냥 이제 걷고 있거든요. 이제 눈이랑 귀랑 이런 게 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잘 걷는 듯 하다가도 눈앞에 있는 사물을 구별 못해 부딪히기 일쑤인데요. 이렇다 보니 그렇게 좋아하던 산책도 길게 하지 못합니다. 한 번만 더 놀자. 일로 와. 저 벌써 안 와달래요. 끝났어요, 산책. 이 세상 제일 짧은 산책이에요. 벌써 지쳤어요. 산책 끝났어요. 반려견의 시력이 떨어지면서 산책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로 13살이라는 연지 씨의 반려견. 긴 시간 행복을 주던 반려견은 이제 많아진 나이로 인해 점차 건강이 약해지고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번 밥을 먹이는 것부터가 전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지만 보호자의 마음처럼 먹어주질 않기 때문이지요. 사료는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는 반려견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만 늘어가는 연지 씨. 사실 사료가 아마 좀 맛이 없을 거예요. 처방식 사료거든요. 보호자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겨우 밥을 먹기 시작하는 반려견. 옳지. 옳지, 잘 먹는다. 먹기 싫어하는 걸 잘 알지만 억지로 먹여야 하기에 매일 반복되는 식사 전쟁이 연지 씨는 마음 아프기만 합니다. 이게 처음에 사료를 이렇게 주니까 여기에 묻어서 제가 눈곱이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매일 좀 닦긴 하거든요. 갈수록 늘어나는 눈 분비물 때문에 걱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얘는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 검정색 눈동자가 좀 선명하잖아요. 갈색 눈동자 이 검은쳐. 근데 얘는 이 갈색 눈동자 안에 검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하얀 색깔이. 최근에는 눈동자에 하얀 막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반려견의 눈 건강에도 신경이 쓰이게 됐다는 연지 씨. 이렇게 좀 빨갛게 이렇게 읽는 것도 보면 눈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게다가 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시력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옆에서 손을 흔들어 봐도 피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반려견. 계속되는 자극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다른 반려견은 약한 자극에도 바로 민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반응이 없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약간 눈 했을 때도 반응이 없고 어디 그냥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픈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람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반려견의 시간. 그렇다 보니 질환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지 씨가 반려견과 함께 한 안과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가 눈이 조금 혼탁해졌고 조금씩 부딪혀 다닌다고만 들었어요. 시야가 좀 넓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언제 처음 그런 걸 느끼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통 뭐 다른 강아지들이 있거나 물건이 있거나 하면 보통 인지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보이는 건지. 네. 가장 먼저 기초적인 검사인 눈물량 테스트부터 진행해봤는데요. 일정 시간 테스트지를 눈에 넣고 눈물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눈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 양을 보고 안구 문득증이지 않은지 진단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눈물량 측정 결과 심각한 불균형이 발견됐습니다. 뒤이어 정확한 원인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13살의 노령견이라 걱정이 됩니다. 뿌옇게 혼탁이 있는 거는 백내장이 아니라 이건 핵경화증, 이건 노안이고요. 여기서도 이 노안 안에서 얘만 특이적으로 많이 백탁이 있는 이 부분만 백내장입니다. 부분적으로 발생한 백내장 확인. 투명한 수정체가 조금씩 혼탁해지고 있는 질병인데요. 반려견의 대표적인 안구 질환인 백내장. 노화나 유전, 기타 질환 등의 이유로 안구의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것이 바로 백내장인데요. 이미 증상을 보일 때에는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초기 백내장일 때 멈춰진다면 이걸로 인해서 아이가 시력을 없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백내장이 진행되지 않게 예방하거나 지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령성 백내장에게서는 항산화제, 즉 항노화제를 영양제처럼 복용시켜 주신다면 전신세포가 다 노화가 지연되겠죠? 이제야 반려견의 눈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된 연지 씨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간 조금 눈이 아팠다라는 게 좀 마음이 좀 많이 미안하고 좀 미안하네요 많이. 그래도 앞으로 조금 관리를 잘해서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발견돼 다행인데요. 이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반려견의 백내장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유전적 백내장이랑 노령성 백내장이 가장 흔합니다. 근데 유전적 백내장은 말 그대로 유전자에 백내장이 발현될 위험성이 있는 인자를 갖고 태어난 친구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떤 적정 나이에 갑자기 백내장이 발현되는 경우를 이제 유전적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노령성 백내장은 말 그대로 이제 노화로 인해서 투명한 수정체 세포들이 혼탁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이제 노령성 백내장입니다. 유전적 백내장 같은 경우에서는 한 6살, 7살 아니면 10살 미만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하는 반려견의 눈. 그렇다 보니 백내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병원 안을 비틀비틀. 보호자의 부름에도 이리 쿵, 또 저리 쿵 부딪히며 다니는 이 녀석도 안구 전체가 뒤덮일 만큼 백내장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확실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한 현재 상태와 치료 방법을 고민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오른쪽 눈이 수정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 즉 그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인대가 이미 많이 끊어져서 유동성이 확인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데요. 3mm만 절제해서 안에 있는 물질만 제가 초음파로 부셔서 먹는 건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수정체 전적체술, 수정체 적출술. 뭔 말이냐면 얘 자체를 빼내는 거예요. 드디어 반려견의 백내장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법도 다양해져서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어졌는데요. 오늘 진행될 수술은 안구를 3mm만 절개해 수정체 위를 덮고 있던 백내장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무엇보다 안과 전문 수의사의 섬세하고 집중력 높은 실력이 필요한 수술인데요. 혼신의 힘을 다한 의료진과 잘 버텨준 반려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야 고생했어. 일어나 엄마 보러 가야지. 건조방으로 가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이제 막 마취에서 깨기 시작한 반려견은 의료진의 품에 안겨 수술실을 벗어나 입원실에 있는 산소방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산소를 마시며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군요. 지금 아직 살짝 마취가 덜 깼어요. 약간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상태. 저희도 이제 수면 마취만 하더라도 40-50분 정도 충분히 자고 일어나야 보행도 가능하고 심지어 그날은 운전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은 2시간의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취 회복 속도가 조금 더 걸리고요. 우리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마취에서 깬 반려견. 과연 시력이 제대로 돌아왔을지 마지막 검사를 해보는데요. 의료진의 손이 보이자 눈을 깜빡거리는 반려견. 수술 대성공입니다. 수술 전에는 두 눈을 하얗게 덮고 있던 백내장 때문에 사물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고 반응합니다. 눈 색깔도 까맣게 돌아왔는데요. 수술 전과 비교해보니 한눈에 차이가 납니다. 완치율이라고 했을 때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하는 확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90%에서 9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력 돌아와서 엄마 면회 한번 할 거고요. 드디어 수술 후 처음으로 보호자와 만날 시간. 과연 반려견은 보호자를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데요.
망설임 없이 보호자에게로 직진하는 반려견. 수술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건강해진 반려견의 모습을 보니 그간의 걱정도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놓인 사물을 보지 못해 이리 쿵 저리 쿵 몸을 부딪히던 반려견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건강을 회복한 모습. 완전 초기 백내장은 집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30% 이상, 이제 50% 정도 하얘지는 경우는 야간에 이제 고양이들이 주차빛에 비치면 번쩍번쩍 노란빛, 주황빛 나오잖아요. 우리 강아지들도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백내장이 심해지면 그 빛이 투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반사판이 잘 관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 렌즈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백내장으로 막히다 보니 일시적인 시력 저하 현상을 겪게 된 건데요. 정상적인 시력이라면 이렇게 사물을 피해야 하지만 백내장 때문에 가려져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의 눈 건강을 위한 홈케어 방법은? 눈꺼풀 마사지 및 눈꺼풀 핫팩 같은 거 대주시는 거가 되게 동물한테도 도움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눈꺼풀을 핫팩을 하겠다 해서 그냥 대시면 안 돼요. 우리 강아지들 모지름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막이 눈이 다쳐요. 따뜻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뭘 대는 거 싫다 하면 보호자님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보호자님 손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엄마 손이니까 거부감도 별로 없고 보호자님 손이니까 눈 뜨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눈꺼풀 내려서 감긴 상태로 5분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따뜻하다의 기준은 내가 이 피부에 댔을 때 따뜻한 정도만 눈꺼풀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면 그 눈물샘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눈꺼풀의 기능이 좋아지면 건강한 눈물이 나오고 건강한 눈물이 나와야 안구가 건강해집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가축을 넘어 인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가 됐는데요. 말을 할 수 없어 아픈 것도 늦게 알게 되는 반려견의 건강.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